여러분, 이것은 좀 버리세요. 이것은 어느 집이든 어느 가정이든 운을 막는 제1요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이든 이유가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며, 내가 지금 불행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역시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 그 원인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벗어나려고만 하고, 또한 힘든 삶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여러분, 절대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으며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매일 전화가 옵니다. 또 메일도 계속 옵니다. 네, 어떤 분은 힘든 삶을 토로하시기도 하며, 또 어떤 분은 가족 문제에 관한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분은 가족의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거의 모든 것들이 풍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참 많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10중 8구 이것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옷장을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당장 입으시는 옷과 입지 않으시는 옷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 입지 않으시는 옷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꼭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분명 그 옷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한 구겨지고 낡아서 헤어진 것 역시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분명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며 또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또한 집안의 공기가 순환이 잘 되어야 이 집이 건강한 집인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 특히 옷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그 어떠한 것이든 자체적으로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네, 부잣집에서는 반드시 이 옷의 관리와 보관이 확실하며, 재물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옷의 보관이 허술하다는 것은 풍수학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실 옷은 꼭 정리를 하시고 또 꼭 버리십시오. 정 버리시기 아까우시면 보관을 확실하게 하세요. 낡은 곳은 수선을 하시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시고, 이 옷에 곰팡이나 좀이 쓸지 않도록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낡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옷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은 그 장소에 죽음의 기운, 즉 사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곳에서 생명의 기운, 즉 생의 기운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곧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낡은 옷, 안 입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보관하는 여러분의 정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장나서 잘 사용되지 않는 전자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들에 들어가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고장난, 그래서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이며, 그 전자제품들이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잘 버리는 사람이 잘 삽니다. 물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고칠 수 없는 것, 쓰지 않는 것을 집안의 베란다나 창고 한쪽 구석에 두는 것은 이 집안의 죽음의 기운, 즉 사의 기운이 가득 넘쳐나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집에서 성취운이 살아날 리가 없으며, 그 제품을 주로 사용하던 그 사람은 늘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 필요해서 전원을 켜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비록 창고에 있더라도 닦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버리세요. 맞습니다. 전자제품들은 이 집안의 화우행의 기운을 살려주는 것들이며, 이는 번영운과 성취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면 사용하시던 에어컨의 덮개는 꼭 씌우시고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이런 것들은 창고에 잘 보관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부서지거나 낡아서 보기 싫은 가구나 문입니다. 여러분, 앤틱 가구는 절대 부서지거나 낡아서 흉물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것은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이지 절대 그 어떤 가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칠이 벗겨지거나 부서진 가구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칠을 하시든가 뭘로 씌우시든가 하세요.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명예운과 번영운을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병든 환자가 가득한 병실에 생기가 있을 수 없듯이 이는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들이 바로 문들입니다.
혹시 문들이 맞지 않거나 칠이 벗겨졌거나 이것이 고장나서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문은 꼭 고치셔서 원활하게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생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낡아서 신지 않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꼭 신발장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관에는 꼭 신으시는 신발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신발장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선돌 위에 신발을 보면 그 집안의 번영운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발 한 짝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성이며, 그 정성들이 모여서 그 집안의 번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는 현대 풍수학에서는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며, 또한 신발이 더러운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리실 적에 운동화에 뒤축을 접어 신다가 어른들에게 혼나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네, 이는 신발이 험하면 못 산다는 우리 어른들의 경험 때문에 그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담긴 신발, 꼭 앞으로 신어야 할 신발,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을 제외하고 버릴 신발은 꼭 버리십시오. 네, 부잣집에는 절대로 이 신발장 안이 어수선하다거나 더러워서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늘 자신의 신발을 넣어두는 곳이 있으며 신발을 가지런히 넣고 꺼내는 것이 생활화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식당을 찾았을 때 놓여진 신발이 가지런하다거나, 또 신발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고급 식당이고 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듯이, 이는 여러분의 집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밥솥입니다. 여러분, 부엌은 이 집안의 건강운을 좌우하는 곳이며 예전 부뚜막은 그 어느 곳도 올려두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네, 특히 이 솥은 어느 집이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밥솥을 들여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운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밥솥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행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고치든지 버리든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칠이 벗겨져 사용치 않는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건강운을 위해서 버리십시오. 네, 주방은 항상 사용하는 것만, 생기가 있는 것만 두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부잣집에 가보시면,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집에 가보시면 그 차이를 금방 아시게 됩니다. 물론 누구는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가게 수리도 하고 좋은 재료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람들은 이미 깨끗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곳에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운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있어야 그 정성만큼 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